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때문에 남편과 이혼 결심까지 했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취업 스터디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소규모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남편과 저는 친구 사이였죠. 그 당시 그 친구나 저나 둘 다 확고하게 취업을 원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집도 가깝고 동갑이었던 그 친구와 저는 금방 가까워져서 따로도 잘 만났어요. 만나면 정보 공유도 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취업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도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도 저랑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1차 면접 후 탈락했고 저는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죠.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제가 위로주를 샀는데 그 친구는 저는 꼭 될 것 같았다고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마음도 넓고 성격이 호탕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더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반년 뒤에 그 친구도 좋은 조건으로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 다 취업을 하게 되고 나서 그 친구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남친의 모습에 이런 남자면 결혼도 해도 되겠다 싶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혹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좀 있었어요. 남친네 부모님은 예전에 이혼하셨고 남친 어머님 연년생인 여동생과 살았는데요. 남친의 여동생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다가 2년도 안 살고 헤어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조카가 그때 5살 정도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남친이 그 집의 가장이자 기둥 역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친네 어머님이나 여동생도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정기적인 직장은 아니었고 일종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띄엄띄엄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고정적인 수입을 벌어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친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께 생활비는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결혼하는 건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친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런 것도 감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친 자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남친이나 저나 둘 다 연봉도 빵빵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버는 수입은 나쁘지 않았고 사실 어머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150 정도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 150 도와드리고 고정적이진 않아도 어쨌든 어머님이나 신우도 간간히 일을 하니까 그걸로 세 식구 생활은 될 것 같더라고요.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고요. 남친과는 대강 그렇게 이야기를 정해놓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썩 내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아들에게 많이 기대는 상황이면 며느리 자리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결혼하고 싶다고 우겼습니다. 남친네 집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한 게 남친 탓도 아니고 그럼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가족들 건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상대를 찾아봤으면 하셨지만 제 고집이 완강하다 보니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남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 더 잘하겠다 맹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보니 없이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염치가 없다는 건 꽤나 큰 문제더라고요. 결국 그 염치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이혼까지 고민했을 정도니까요. 하여튼 저희는 여차저차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신혼집이 가장 문제였는데 남친은 자기 집 생활비를 대느라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닌데 모아둔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여서 그걸로 혼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과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26평대의 아파트 전세를 하게 되었어요. 집은 제가, 혼수는 남친이 해오게 된 셈이었죠.
그 집은 저희 두 사람 살기에 충분한 평수였고 위치도 좋아서 출퇴근하기에도 좋았죠. 게다가 아들한테 집착하면 어쩌냐는 저희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어머님도 초반에는 무난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금전적으로 해준 게 없다 보니 다른 걸로 잘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반찬 같은 것도 잘 보내주시고요. 집에서 밥을 잘 차려 먹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렇게 많은 반찬이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어머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걸리는 건 신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신우는 남편과 연년생이라 적은 나이도 아니건만 엄청 철딱선이었고 개념도 없는 성격이었어요. 바닷가에서 헌팅으로 만난 남자랑 사고쳐서 애 가지고 그걸로 결혼까지 했었는데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흙탕으로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했는데요. 가만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싶을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린 아기도 있는 애엄마면서 어머님한테 애 맡기고 툭하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고요. 알바로 돈 벌면 생활비에 보탤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치장하고 꾸미는 데 쓰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본인 처지에 대한 한탄도 심하고요. 게다가 하는 짓도 진짜 내일 없이 사는 짓을 잘했습니다. 한 번은 오른쪽 팔뚝 하나를 다 덮는 문신까지 해온 적이 있어서 가족 모두 기함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온 팔을 다 덮는 일명 이레즈미 문신 같은 건 조폭이나 깡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신우가 세상에 그 문신을 한 겁니다. 애기 엄마가요. 어머님도 기절초풍하고 남편도 미쳤느냐 당장 지워라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문신은 지우는 데만도 몇천만 원 우습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기는 엄청 아픈데 깨끗하게 지워지지도 않는다 하고요. 간간히 하는 알바도 성실하게 안 다니니까 몇 번 잘리기도 했고 애라도 열심히 키우면 모르겠는데 애한테도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폰이나 쥐어주고 밥도 배달음식 같은 거 먹이더라고요. 남편도 한 번씩 내 동생이지만 진짜 한심하다고 답답해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난 남매인데도 남편은 성실하고 어른스러운 편인데 신우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가만 지켜보면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답답해는 하는데 신우한테 별다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가만 보면 신우를 오냐 오냐 하는 게 너무 크고 아들보다도 딸을 더 예뻐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생활비 되는 아들보다 아픈 손가락 같은 신우를 더 안타까워하시는 느낌이랄까요? 남편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 신우 행동이 답답해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고요. 어쨌든 시댁 식구들 중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신우가 하나 있긴 했지만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각자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결혼 생활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맘때 저희 부모님은 귀농을 준비하시면서 한창 바쁘셨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귀농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과 땅이 있었는데 그 집도 진작에 재건축을 했고 농업 교육도 들으러 다니시면서 귀농 준비를 착실히 하셨죠. 그맘때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고 집주인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 생각이라고 전세 계약 끝나면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집을 한창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 전에 좀 저렴하게 전세를 구했던 터라 새 집을 구하려면 대출도 좀 더 해야 했죠. 매매를 하기에는 대출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한 번 더 전세를 해야겠다 생각하던 참인데 그맘때 전세 사기 얘기가 한창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전세 사기 당해서 2억 가까운 돈을 못 받고 2년 동안 소송하고 있던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 전세를 구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맘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세 따로 구하지 말고 부모님 살고 있으시던 집을 저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죠. 저는 부모님이 집을 당연히 팔고 내려가신다 생각했는데 저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부부 둘이서 살기에는 평수도 너무 큰데다
매매를 하면 부모님께서 훨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라곤 저 하나 있는데 괜히 전세 전전하지 말고 이 집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미리 유산 주는 셈 치고 주신다 하면서요. 저도 결혼 전까지 같이 살았지만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근방에 학교도 다 있고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평수만 해도 45평 정도 되니까 꽤 큰 편이고요. 부모님은 나중에 아이 키우며 살기에도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집으로만 보면 너무 좋죠. 하지만 딸로서는 죄송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면 훨씬 이득인데 저한테 살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우리는 이미 시골에 집도 해놨고 노후 자금도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괜찮다고 그 집 팔아서 엄마 아빠 필요하신데 쓰라고 거절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복이라며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도 처음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집을 팔면 이득이 얼만데 우리한테 살라고 하시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뜻이 완강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원래 전세금은 빼서 부모님께 다 드렸어요. 애초에 제 돈하고 저희 부모님 돈을 보탠 거기도 하니까 부모님 돈을 돌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새 집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장인어른이 저한테 주시는 거니 당연하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다 좋은 쪽으로 됐다 싶은데 그 와중에 뜬금없이 어머님께서 왜 공동명의를 안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상치도 못한 어머님의 말에 좀 놀랐죠. 저희 부모님이 집을 저한테 주시는 거고 여기에 남편의 지분이랄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히 왜 공동명의 안 하느냐며 공동명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이 집 자체가 장인어른 집이고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건데 무슨 공동명의냐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됐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게 안 중요하면 공동명의 하면 되지 않느냐고 끝까지 그러시고 저희 남편이 완강하게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따로 전화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별다른 금전적 대가 없이 저 위에서 해주신 거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말씀을 따를 거라고요. 저도 완강하게 나오니 어머님도 결국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런 쪽으론 관심도 없으시고 상관도 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정색하시면서 꽤나 강하게 공동명의 안 하냐 따지셔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그 일 이후로는 별다른 말을 안 하셨기에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흐지부지 지나갔죠. 그저 어머님한테 저런 면도 있으시구나, 은근히 저런 걸 따지시는구나 조금 놀란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 후 저희 부부는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라서 오래되고 낡은 부분은 부분 리모델링을 조금 하고 공사 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방이 4개였고 거실도 널찍합니다. 원래 부모님이 쓰시던 안방에 저희 부부 침대를 놓았는데 작은 방에 침대 하나를 더 놔뒀어요. 그전에도 남편이 코를 고는 일이 종종 있어서 한 번씩 따로 잘 때가 있었거든요. 그전에 전셋집 살 때는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면 거실에 나가 소파에서 자거나 남편이 나가서 자곤 했는데 이제 방이 넉넉하니 방 하나를 더 침실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나머지 방 하나는 원래 제가 결혼 전까지 쓰던 방인데요. 서재 겸 컴퓨터를 쓸 수 있게 책장과 컴퓨터 책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 하나는 그냥 비워두고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짐들을 놔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사실 때도 그 방은 약간 그런 창고 비스무리한 용도로 쓰기도 했거든요. 2사람 사는 건데 집은 꽤 크다 보니 오히려 방이 남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까지 계속 살았던 집이긴 하지만 부모님 짐을 빼고 남편과 저의 신혼 살림으로 집을 채우니 또 분위기가 색달랐어요.
어쨌든 집이 커지고 좋아지니까 또 전세 걱정 없이 계속 살아도 되는 내 집이 된 거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 후 남편과 제 지인들을 각각 불러 집들이 겸 식사 대접도 했어요. 지인들도 벌써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느냐며 부럽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신 친정 부모님도 집들이 겸 한번 올라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꾸며놓으니 또 집이 달라 보인다고 예쁘게 잘 꾸며놓았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선영이한테도 잘하고 살겠다고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네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이 집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예쁜 손주도 안겨달라 그러셨죠. 그 뒤 시댁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 시조카 이렇게 오게 되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입구부터 놀라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크고 좋다 하시면서요. 어머 세상에 집이 정말 좋다. 리모델링 좀 했다더니 다 바꾼 거야? 아니요. 부분 리모델링만 좀 했어요. 화장실하고 벽지하고 아트월 갈고 나머지 낡은 부분은 시트만 발랐고요. 근데 무슨 새 집 같네. 아휴 넓고 좋다. 신우도 집을 구경하더니 저희 남편더러 야 김창씨 너 출세했다. 이런 집에 다 살아보고 좋겠네. 너는 오빠더러 맨날 김창식이 뭐야? 연년생인데 오빠는 무슨. 그러면서 어머님과 신우는 저희 집을 둘러보는데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 보더라고요. 방에도 다 들어가 보고 붙박이장 열어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는 팬트리 공간과 베란다 문까지 열어서 보시는 겁니다. 가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살림인데 너무 곳곳까지 다 보시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언니, 밖에는 번지를 한데 이런데 안 쓰는 거 다 처박아뒀네요. 열어볼 줄 몰랐죠? 하면서 키득키득 거리기도 하고요. 제가 민망해하니까 남편이 가서 베란다 문을 확 닫았습니다. 야, 이런 데까지 왜 봐? 아, 가족끼리 볼 수도 있지. 구조 궁금해서 봤다. 왜? 그래, 냅둬. 궁금해서 볼 수도 있지. 집이 크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잖아. 엄마, 일로 와봐. 베란다는 엉망이야. 저는 민망함에 황급히 어머님을 잡았죠. 아, 제가 베란다까지는 미처 정리를 못해서요. 그래, 일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어디 한번 보기만 보자. 나도 구조 궁금하다. 그러면서 어머님도 가셔서 베란다도 다 보셨어요. 저는 민망함에 진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방 하나 남는 것도 신우가 보더라고요. 여긴 창고야? 집이 크고 방이 남으니까 멀쩡한 방을 창고로 쓰네.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쓴다며 그만 좀 뒤져보라고 한 소리 했죠. 어쨌든 그렇게 구경이 다 끝났고 저는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조카는 맨발로 쿵쿵거리면서 온 집을 달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랫집에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저렇게 뛰면 아랫집이 너무 시끄러울 텐데 싶어서 걱정이 됐죠. 그런데 어머님과 신우는 웃으면서 아유, 집이 넓으니까 재민이가 신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코딱지만 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면 다 부딪히는데 애초에 저렇게 뛸 공간도 없지. 에휴, 우리 재민이도 이런 널찍한 집이었으면 저렇게 편하게 다닐 텐데. 저는 시족하다 보니 뛰지 말라고 말도 못하겠고 아랫집까지 쿵쿵 울릴까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재빠르게 시조카를 안아들어서 거실내 데려놨습니다. 재민아, 여기 아랫집에 사람이 살아서 뛰면 아랫집 사람들이 시끄러워해. 우리 집에서는 뛰어도 되는데? 할머니네 집은 1층이고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긴 안 돼. 냅둬! 애가 뛰면 뭐 얼마나 뛴다고! 아랫집 시끄러워요. 아휴, 예민도 하다. 그러게 말이야. 조카가 큰 집 오니까 신나서 좀 뛰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남편 말에 신우도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어쨌든 식사 준비가 다 되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어머님은 집이 남양이라 따뜻하다, 난방비 적게 들겠다,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냐, 주변에 학교도 있어서 애 키우기 좋겠다 등 집에 대한 칭찬을 계속하셨어요. 저도 집 좋다고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재민아, 이 집 좋아? 네, 할머니. 이 집 살고 싶어? 네, 이 집 살아도 돼요? 아이고 내 새끼, 여기서 살고 싶은가 보다.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진짜 살 것도 아닌데 괜히 애 기대하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긴 했지만 저도 웃으며 그랬죠. 자주 놀러와, 재민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어? 우리 재민이가 여기서 살고 싶은가 보다. 애도 넓은 집 좋아하는 건 똑같아. 애가 더 좋아하지. 아, 나도 이런 집 살고 싶다. 창식아, 아니 오빠, 나도 여기서 같이 살까? 방도 많은데? 엄마랑 나랑 하나씩 쓰면 딱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동생이 뭐라고 했다고 정색이야. 하여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참나, 잘났다. 그 말에 저도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어요. 어머님이나 신우의 말이 진심일 거라고는요. 그냥 집 좋다고 농담처럼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남편은 출장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하셔서 집에 다 와간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어머님과 신우도 저희 집 근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죠. 네? 저희 집에요?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우리 너네 집 다 왔는데 앞에서 기다릴까? 아, 근데 재민이가 계속 춥다 그러네. 아, 그러면 일단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도착하려면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럴까? 비밀번호 좀.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비번도 알려드렸습니다. 가는 길에 생각할수록 황당했죠. 어머님이나 신우도 남편 출장 간 거 아는데 왜 오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도착했더니 조카는 아예 장난감까지 들고 와서 거실에 늘어뜨리고 놀고 있고 신우는 자기 집인 양 소파에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주방에 있고요. 저 왔습니다. 너 왔니? 춥지? 우리가 보일러도 켜놨다. 언니 왔어요? 네,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나가서 드실래요? 요 앞에 맛있는 식당 많은데. 추운데 어딜 나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먹자. 아, 네. 저는 마치 여기가 어머님 집이고 제가 놀러 온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일단 손 씻고 와서 식사 준비 어머님과 같이 했고 신우는 그때까지도 소파에 누워서 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했고 식사 후에 차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자꾸 언니, 우리 재민이가 자꾸 여기 또 오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키즈 카페인 줄 아나 봐. 애 눈에도 좋은 게 다 보여서 그렇다. 그런가 봐. 근데 나도 전에 오빠네 집에 왔다가 우리 집 가니까 어찌나 좋고 불편한지. 우리 재민이만 안 됐지. 이런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 애 기도 펴고 그러는 건데.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이없더라고요. 평소 애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어쩌다 같이 있어도 애는 놔두고 폰만 하루 종일 만지고 노는 게 신우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엄청 모성 강한 엄마인 척하면서 안쓰럽게 조카를 보고 머리 쓰다듬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집 너무 좋다. 내 집이면 좋겠어. 신우는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꾸 저 말을 반복하니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신우를 안쓰럽게 보시고요. 그 와중에 조카는 또 거실로 가서 뛰어다녔어요. 저는 조카가 자꾸 뛰니까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재민아, 살살 걸어 다닐까? 하고 최대한 웃으며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는 저를 살짝 흘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선영아, 여기 애들 매트 좀 깔아놔라. 그래야 재민이 와서도 좀 실컷 뛰지. 애한테 뛰지 말라고 해도 애가 그 말을 듣니? 금방 까먹는다. 차라리 매트를 좀 깔아놔. 하시는 겁니다. 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자식도 아니고 시조카를 위해서 매트를 깔라니요. 시조카가 오면 뭐 얼마나 온다고 매트를 사서 깔라는 건지 저는 어색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매트는 좀... 왜? 나중에 네 애 낳았을 때도 쓸 수 있잖아. 제가 그때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도 구체적으로 남편과 얘기한 게 없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애를 위해 매트부터 사라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죠. 나중에 제 애 낳으면 그때 깔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좀 정색을 하시더니 아니 미리 좀 깔면 어때? 그 김에 집도 넓은데 연주랑 재민이도 종종 와서 편하게 있다 가면 좋지. 하시는 겁니다. 대놓고 신우하고 시조카 편하게 있다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중재해줄 남편이 없다 보니 직접적으로 저렇게 말하시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자꾸 불편하게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시간 되면 보는 거죠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 제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님도 신우도 굳은 표정으로 가만 앉아있는데 저만 가시방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며 얘기한 지도 꽤 됐고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가실 건지 가신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애 뛰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그렇게 한참 침묵으로 있는 게 불편해서 제가 먼저 차를 좀 더 드릴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나 신우도 정색하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근데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썰렁하긴 하다. 그러게 집이라는 게 좀 복닥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 오빠랑 둘이서 살아보니까 너무 허하지 않아요? 하는 겁니다. 아니요, 뭐 허할 게 있나요? 집이 좀 복작복작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창식 씨나 저나 둘 다 바쁘고 뭐 괜찮아요. 그 뒤로 또 대화는 끊겼습니다. 불편한데도 어머님이나 신우는 도무지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2시간이나 더 있다가 애가 졸리다고 칭얼거려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하고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얼마나 자주 놀러 오려고 저러나 걱정도 되는 겁니다. 매트까지 깔라고 하시고요. 저는 그때까지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한테 한 말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려고 하는 소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속뜻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 뒤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겁니다. 선영아, 너 퇴근했니? 통화 좀 되니? 네,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말씀하세요. 저번 주에 너네 집 갔었잖아. 연주랑 재민이도 같이. 네, 오셨었죠. 그때 어떻든? 네? 뭐가요? 아니, 그렇게 사람도 많이 복닥거리고 애 웃는 소리도 들리니까 집이 너무 꽉 차 보이고 좋지 않아? 저는 어머님이 또 놀러 오려고 그러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뭐. 또 놀러 오세요. 아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네.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다는 말이 그때 보니까 남는 방도 있고 연주랑 재민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떠니? 저는 어머님 말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얘는 젊은 애가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어. 네 신우도 너네 집 들어가서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야. 네? 저는 너무 놀라서 일단 갓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아가씨하고 재민이도 저희 집에 같이 살라고요? 그래. 근데 넌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쌍욕이라도 한 줄 알겠다. 차라리 쌍욕을 듣는 게 더 안 놀라울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신우랑 시조카까지 같이 살라니요. 너 그거 알아?
부부가 너무 큰 집에서 둘이만 살면 복이 달아난데 애도 잘 안 생기고 둘 사이도 안 좋아진다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도 넓겠다. 너네 둘 다 어차피 맞벌이 한다고 낮 시간엔 집에도 잘 없잖아. 방도 남더만. 거기에 연주랑 재민이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민이도 5살이고 금방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가 없잖아. 니네 사는 아파트는 연주가 알아보니까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다던데. 그런 것만 봐도 애 키우기 얼마나 좋겠어. 너도 우리 집 알지만 얼마나 좋고 애 키우고 살기에 위험하니. 애랑 산책을 하려고 해도 위험해. 골목길도 좁고 차도 많이 다니고. 놀이터도 한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애가 집에서 TV나 보고 그러잖아. 근데 너네 아파트는 길도 널찍하고 놀이터도 잘 되어 있고 그거 보고 연주가 얼마나 속상해 하던지. 걔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안 그렇겠어? 애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컸으면 하겠지. 그리고 너네한테도 좋은 거다. 사람이 부대껴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야. 또 가족끼리 형제끼리 그렇게 돈독하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니? 일부러 모르는 사람 하숙도 친다는데 신혼애랑 같이 사는 거 뭐 큰일도 아니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하숙을 놓는 게 낫죠. 개념도 없고 답도 없는 신우를 왜 저희 집에 떠넘기려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말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부탁하시는 거면서 도리어 너네한테 좋은 거라고 하시는 게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일단 남편과 저 둘이 사는 게 불편한 게 전혀 없고요. 좁아서 불편하면 했지 넓어서 불편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놀러 오시는 건 괜찮지만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 같아요. 너 나랑 선영이가 불편하니? 불편하고 말고를 떠나서 같이 산다는 건 좀 다른 거죠, 어머님. 불편하느냐고 그것부터 말해. 그럼 안 불편하겠나요? 저는 당연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요. 저랑 창식 씨도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아가씨네랑 같이 사나요? 왜 못 살아? 집도 넓고. 너네한테 별로 피해 없는 선에서 조용히 살라고 할게 그럼. 저는 어머님하고 도저히 대화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하고 얘기하고 전화 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편하고 시댁 사이 이간질할 생각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심란한 기분이 들어 출발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저 자세로 쩔쩔매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집인데 거기에 집은 하나도 없는 어머님과 신우가 뭔데 당당하게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 생각이 들자 기분이 더 상하기도 하고 나도 쩔쩔매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자마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몰랐어. 엄마도 참. 자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살짝 들어보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어머님에게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에는 좀 그래서 녹음 버튼도 누르고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너 내가 남편하고 시댁 사이 이간질하면 안 된다고 했지? 무슨 이간질이요? 뭐라고 했길래 창식이가 저렇게 방방 뛰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네 생각은 뭔데? 창식이는 네 눈치 보여서 저렇게 말한다 치고 네 생각은? 저 그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싫다 이거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같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이나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저번에는 저 자세로 쩔쩔맸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 결심했죠.
근데 선영아, 너 내가 전에도 느꼈지만 애가 좀 그렇다? 뭐가요, 어머님? 친정에서 집 해주고 돈 좀 해줬다고 시댁이 우습게 보이니?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딱 그래 보여.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저를 혼내키는 겁니다. 저 어머님 우습게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는 태도가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친정에서 돈 좀 해줬다고 시댁에 갑질하는 거야? 그 말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갑질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만 살겠다는 게 왜 갑질이냐고요. 내 아들이지만 창식이나 너나 부부 아니랄까봐 아주 똑같다. 둘이 이기적이고 지들만 생각하는 게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잘 만났어. 하면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집이고 거기서 창식 씨랑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아가씨도 같이 살라고 하시고 싫다 하니 저를 비난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네 태도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나는. 너랑 창식이랑 어쩜 둘 다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러려고 결혼했니? 결혼했으면 남편 가족들도 품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이니? 결혼해서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이 좁아 터진 집에 사는 어린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애 생각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같이 살자는데 남는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싫다는 거야 정말.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시댁 식구들까지 다 가족으로 품는 건 기본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결혼이 이런 거면 안 했습니다. 뭐야? 신우네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무작정 같이 살라고 하시는데 그럴 거면 제가 결혼을 뭐하러 하나요? 저 혼자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겠죠. 저 남편 하나 보고 좋아서 결혼한 건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러시면 저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아니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 저도 제가 왜 어머님한테 쩔쩔매야 되나 현타가 와서요. 제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님 저보고 갑질하냐시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갑질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인 제가 싫다는데 왜 자꾸 아가씨랑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강요하는 거 그것도 폭력입니다. 저 큰 집에서 살아도 전혀 허전하지 않고 행복해요. 그리고요, 둘이 아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데 이참에 저 혼자 한번 살아볼까 싶네요. 그렇게 복닥거리고 사는 게 좋으시면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다 같이 복닥거리고 사세요. 뭐야?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도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는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어머님이 저한테 계속 이러실 순 없죠. 제 말에 어머님 급하게 변명하시더라고요. 창식이는 몰라. 창식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야 저는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저보고 갑질하느냐 했는데 제가 진짜 갑질할 거였으면 어머님이고 아가씨고 저희 집 놀러 오는 것도 싫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아가씨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고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실 거면 저는 이 결혼까지 다시 생각할 겁니다. 제 말에 어머님 당황하셔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홧김에 계속 내질러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이거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희 집 왜 공동명의 안 하시냐고 그러신 것도 남편이랑 결국 짜고 그러신 거죠.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안 했습니다. 남편 지분은 1%도 안 들어있는데 공동명의 하라고 하시질 않나, 신혼에 데리고 같이 살라고 하질 않나. 나중에는 은근슬쩍 어머님도 들어와서 사시려고요. 제가 싫다고 하니 이기적이라고 몰아가시고 불편하게 만드시고. 근데 이 모든 걸 남편이 몰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머님이 이 집이 시세만 해도 얼만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 이 넓은 집에 돈 한 푼 안 대고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저랑 결혼했다는 이유로요. 그뿐인가요? 어머님께 매달 꼬박꼬박 150씩 보내드리는 것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님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이제는 신우까지 건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저 지금 당장 이 결혼 생활 쫑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 알면 오히려 당장 갈라서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어머님도 당황해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얘, 너 왜 이렇게 흥분했니? 내가 뭘 어쨌다고. 진정 좀 해라. 이혼이 그렇게 쉬워?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긴 뭘 알려? 어머님 일부러 어머님 아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저한테만 자꾸 압박하시는데 저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집 해오고 어머님 생활비 들이면서 이런 눈총까지 받아야 되나요?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병원 기록이랑 증거 다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어머님 아들 탈탈 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들 도로 데리고 가시게 해드릴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한 집에서 복닥거리며 다시 사시면 되겠네요. 제가 숨도 쉬지 않고 화를 내며 말했더니 어머님도 아무 말 안 하고 참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니? 너 진짜 무서운 애다. 그래 알겠다. 그만해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라서 내내 맞춰드리고 숙여드리니까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강요하시고 싫다니 비난하시는 거겠죠. 어머님한테 홧김에 할 말 다 했지만 말하다 보니 진짜 제가 왜 참아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시더라. 우리 집에서 집까지 해줬는데 내가 왜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또 며느리가 됐다는 이유로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느냐. 신우랑 같이 살기 싫다는데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느냐고. 그럴 바에야 나는 그냥 너랑 끝내는 게 낫겠다고 남편에게도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 자기 뜻은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건 엄마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든 신우 생각이든 어쨌든 당신이 무조건 중간에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나한테 잘하고 살겠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내가 너네 엄마랑 네 동생한테 시달리고 눈치 보고 욕먹어야 돼? 거기에 왜 너는 쏙 빠져 있느냐고. 미안해. 내가 다 얘기할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더니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아들까지 이혼시키려고 하시는 거냐며 왜 말도 안 되는 강요하고 싫다 하니 이기적이니 뭐니 소리 하시느냐 따졌답니다. 진짜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이 집에 꼬박꼬박 생활비도 안 줬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쳤대요. 내 색도 않고 열심히 가장 노릇했는데 어머님이나 신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불만만 쏟아내서 남편도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기는 결혼해서 행복하고 저한테도 처가댁에도 너무 고마운데 왜 나서서 자기 이혼시키려 드느냐고 난리치고 신우한테도 뭐라고 했다더라고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생해서 그렇게 살 거냐고. 이제 애엄마인데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요. 그 일로 신우랑 남편도 대판 싸우고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뭘 잘했다고 남편 앞에서 저 이기적이라고 제 욕까지 했다고 하고, 그 말에 남편 열받아서 이제 생활비고 뭐고 안 줄 거라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랬답니다. 엄마랑 네가 알아서 살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 일로 자기가 이혼해도 이 집하고는 인연 끊을 거라고 소리 지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보고 미안하다고, 이제는 엄마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안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남편도 지쳐 보여서 좀 안쓰러워 보이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남편 가족이니 남편이 한 번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하고 자기 가족이랑 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남편이 시댁 가서 한바탕 뒤집고 나서는 한동안 어머님과도 신우하고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우가 남편에게 술 먹고 전화해서 욕하며 악다구니 한 번 더 썼고, 그 일로 남편은 신우 번호까지 차단했어요. 한 달 정도 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이제 그런 요구 안 하겠다고 미안하다 하셨고, 이혼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과 달리 어머님께 모르겠다고, 이혼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저 자세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제가 정말 이혼이라도 할까봐 겁나신 건지 조심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안 하시고 거리도 두고 삽니다.
제가 주변에 이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느냐고요. 말이 같이 사는 거지 한마디로 조카 육아 돕고 신우 시중 들며 사는 거잖아요. 신우 성격에 눈치 있게 알아서 살 사람도 아니고 완전 지가 집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저 부리려고 작정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미쳤다고 그러자고 하겠나요? 애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 자체가 저를 만만하게 보신 것 같았죠. 그날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안 했으면 내내 화병 걸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좋게 지내는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이없는 제안을 하신 어머님도 황당하지만 어머님 뒤에 숨어서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신우를 생각하면 참 한숨만 나오고 너무 얄미워요. 이제는 왕래도 거의 없이 살 거니까 어떻게 살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제발 자기 자식과 엄마를 생각해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제 할 말 똑부러지게 하고 아니다 싶은 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